자, 오늘 공부했던 것을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은 반복 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귀에 환청이 들릴 때까지 계속 듣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지적에서 위원회가 3개가 있거든.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소속이고 이거는 시장군수 구청장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위원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지역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통일에. 이때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을 합니다. 포함.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돼. 근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없다면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어요. 임기는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회의를 소집할 때는 당연히 위원장을 소집하는 것이고 회의 소집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한다. 5일 전까지. 그것만 딱 암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앙지적위원회 업무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가 있거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이렇다 암기를 하면 되고 여기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입니다. 심사.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소관청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가 나중에 이해를 하면 돼요. 물론 제일 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적부 심사거든. 심사와 재심사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량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가. 그럼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하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보내면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서 불만족스러우면 재심사를 청구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왔거든. 등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맨 먼저 어떻게 구별하냐면 등기법 시간에는 용익권이 1개, 나머지 이라면 돼요. 그러면 용익권 이라면 지상지역 전세 임차과 나머지라는 게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일부만 항상 도면이 같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하필이 돼.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나 처분의 제한에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거든. 그럼 합병할 수 없다.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지분입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거든. 지분의 용익권은 안 돼요. 그러나 저당권, 소유권 이전, 처분의 제한에 등기는 돼요. 또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과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은 또 틀리는 겁니다.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은 되거든.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우리가 동일 부동산에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가압류 10개 들어갈 수도 보다 있다. 이랍니다. 하천입니다. 하천은 용익권에는 설정할 수마다 없다. 그러나 저당권, 소유권, 처분에 대한 등기는 O. 그럼 오늘 이걸 몰라도 돼요. 그 대신 공시법 시간에 나중에 가면 이 두 개로 나누면 모든 글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이에요. 우리가 등기의 효력입니다. 효력.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거든.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물권 변동이거든. 답은 이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접수한 때가 언제냐? 그게 전산정보 처리도록에 저장된 때. 그럼 답은 접수한 때라고 써도 되고, 전산정보 처리도록에 저장된 때라고 써도 되고, 동일이다, 동일하다, 동일.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이거든. 추정력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갑골구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그러나 사자는 죽은 자거든. 허무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거든. 세종대왕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세종대왕을 소유대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이거든. 그럼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되고, 관할 등기소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등기해야 되고, 절차의 흠결이 없어야 되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말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략된 겁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중간 생략은 말 그대로 중간이 생략됐거든. 유효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사실은 정리를 했는데 등기는 매매로 했는 거라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제목을 먼저 보면 무효 등기의 유용이거든. 이거는 갑골구에서만 허용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허용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무효 등기 유용은 갑구, 얼구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이용할 수시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로 갔거든. 등기소로 가면은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 법원회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정직권자, 복구권자,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재정보증의 운영권자는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딱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등기부는 협의회 등기부가 있고 광의회 등기부가 있거든. 광의회 등기부에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 익숙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면은 부동산 일부자 딱 들어가면 도면이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도면이 들어가야 돼요. 신탁 원부는 부동산을 10개 맡겼다 그러면 신탁 원부도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항상 시험을 낼 때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여러 명과 여러 명 사이에서는 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를 배웠거든. 그 배웠을 때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 표제부의 차이 이러면 딱 하면 돼요. 여기는 표제부입니다. 갑골구입니다.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접수연월일, 접수일은 똑같으니까 이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런데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해야 하네요.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동과 전유 부분의 차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다가 기록을 하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다가 기록을 한다. 자, 키를 딱 잡을 때 이래 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럴 때 101동의 소재지번과 1701호의 소재지번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니까 두 군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제가 나중에 정리된 걸 드릴 텐데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오늘 3개가 나왔어요. 표제부와 갑골구입니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골구에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맞아요? 표제부에는 출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갑골구에는 출력력입니다. 있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갑골구에는 무효등기 이용을 할 수 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4개네, 4개. 됐다. 됐죠. 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부는 반복학습이거든. 계속 하세요. 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